자, 오늘 할 부분은 스파이더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볼 텐데, 사실은 여러 가지 캘리브레이션을 제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맥북 프로고 2017년 맥북 프로고, 그 다음에 외장 모니터를 시네마 디스플레이를 놓고 해봤는데, 이게 뭐 제 컴퓨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외장 모니터인 시네마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캘리브레이션 할 때 최종 도구가, 자꾸 그 메인 노트북으로 설정이 돼서, 진행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우선 그래서 할 수 없이, 노트북으로 그냥 노트북 모니터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제가 쓰고 있는 스파이더는 그런 스파이더인데, 이게 지금 스파이더 4입니다. 그래서 좀 구버전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해볼 거고요. 우선은 안에 동봉되어 있는 CD가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이제 웹페이지, 지금 데이터 컬러 웹페이지에 가서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으로 가서 스파이더 4 엘리트라는 기종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맥킨토시 버전과 윈도우 버전이 있는데 저는 맥킨토시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다운로드 받게 되면 바로 이렇게 창이 뜨고요. 여기 스파이더 다운로드가 됐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스파이더 4라는 것이 응용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 컬러에 스파이더 4의 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깔리게 되고, 이걸 더블 클릭하면서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워밍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디스플레이 30분 정도 워밍업하셨으니까라고 나오는데, 디스플레이를 충분히 워밍업 하고 나서 재는 게 맞고요. 조명 조건으로는 모니터 화면에 강렬한 직사광線빛이 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에 후드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지만, 제가 노트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에 후드를 넣는다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건 하지 않았고요. 만약 외장 모니터라든가 컴퓨터에서 바로 하게 된다면 후드를 이용해서 외부 조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모니터 컨트롤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크게 설정할 게 없어서 밝기 정도를 지금 조절할 수 있는데 설정을 하지 않았고요. 스파이더는 지금 컴퓨터에 USB로 단자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을 눌러볼 거고요. 지금 노트북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트북이고요. LCD 모니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LCD 모니터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북, LCD 모니터, 프로젝터까지 지금 모니터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정할 디스플레이는 교정할 디스플레이 이름은 맥북 프로 LC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름을 쓰실 때 2017 0323 이렇게 날짜를 좀 써놓으시면 이게 프로파일이 언제 된 건지 확인하기에 좋겠죠. 자, 디스플레이 애플이고 디스플레이 모델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여기 여러 가지 모니터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특별한 설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름을 쓰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모델을 프로 2017 03 오늘 23일이군요. 2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볼게요. 색 영역을 보면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 수 없음으로 자기 모니터의 색 영역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음이라고 하시고요. 표준 색 영역은 sRGB를 얘기하는 것이고 광색 영역은 sRGB보다 큰 색 영역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 모니터들이 요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광색역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맥북 프로를 처음에 표준 색 영역으로 해봤더니 색영역이 넓다고 지금 나와서 지금 광색역으로 할 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맥북 프로의 경우 색 영역이 좀 넓어졌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로 체크를 해보니 진짜 광색역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 보니 조금 더 색 영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백라이트의 종류에 보시면 RGB가 있고 백색 LED가 있고 뭐 형광등이 있는데요. 아마 형광등으로 백라이트를 쓰는 디스플레이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보통은 RGB LED로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RGB LED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돋보기 같은 루페라고 하는 거죠. 사진에 보면. 그 모니터를 확인해 보면 모니터 안에 RGB로 색깔로 표현이 되고 있으면 그건 RGB LED 모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스플레이가 현재 RGB로 되어 있고 백색 LED가 좀 더 또 다른 형태로 백색의 형태로 LED 빛을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백색 LED를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 확인해 보니까 이걸로 확인해서 보니까 RGB가 눈에 픽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LED 이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재교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를 재교정하려고 하는 걸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정할 디스플레이는 맥북 프로 여기 LCD 2017년 0323으로 했고요. 감마는 권장값 2.2를 쓰시면 될 것 같고 백색점은 6500K 권장값을 쓰도록 할 겁니다. 옛날에는 5200K로도 많이 썼는데 지금 사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맥북 프로가 색깔이 비교적 차가운 색깔이 좀 듭니다. 그래서 권장점인 6500K 그래서 6500K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5000K부터 6500K까지 여러 가지의 설정을 할 수 있는데 6500K로 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밝기는 모니터의 밝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원래 있는 밝기를 권장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도록 할 거고요. 외장 모니터 같은 경우는 120으로 놓으라고 권장값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꼭 맞춰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모니터의 밝기가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 대부분 밝기가 밝기 때문에 180으로 하거나 혹은 기타 값을 누르면 모니터의 사용자 정의의 휘도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하다 보면 나중에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너무 모니터가 밝다, 너무 어둡다. 그런 경우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거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권장값으로 놓고요. 다음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스파이더를 놓으라고 되어 있어서요. 지금 스파이더를 제가 모양대로 이렇게 놓도록 할 텐데 여기에 보면 이런 고무가 있는데 이렇게 좀 지지할 수 있는 고무가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잘 놓으시고요. 스파이더를 놓으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스파이더가 붕 떠 있는 경우. 그래서 떠 있지 않도록 이 부분을 딱 밀착될 수 있도록 스파이더를 놓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잘 밀착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니터가 자기의 컬러를 계속 발산을 하면서 스파이더로에서는 색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부터 흰색, 다양한 컬러들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색 영역도 측광을 하고 밝기 부분도 측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설정의 경우에 아까 제가 이거를 표준 색영역이 아니라 광대역 색영역으로 이걸 바꿔놨는데요. 만약에 이게 영역이 맞지 않으면 여기서 또 에러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표준 영역의 모니터를 가지고 광영역으로 하면 또 그 영역이 부족하다고 나올 거고 광영역의 모니터를 가지고 표준 영역으로 설정을 하면 그 부분이 미스매치 됐다라고 말이 뜹니다. 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이 지금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해서 이 지금 컬러가 나오고 있는 곳에 컬러 값을 해칠 만한 행동들 갑자기 인터넷을 띄운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아마 거기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하는 데는 한 2,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방해 조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방해 조도의 경우 어떤 분들은 불을 끄고 해야 된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완전 암흑에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ISO 규정을 보면 완전히 밤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라는 게 빛에 대해 되게 민감한데
우리가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주변 빛이 항상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비교적 그런 정도의 밝기로 유지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차라리 모니터 후드를 달아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더 적당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밝기의 경우에 어, 어, 실제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컬러에 대한 색 영역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저스트에 오늘 사실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66,000원 정도 하면 이 120mm라고 하는, 우리 형광등 보통 우리 다는 형광등 있죠? 그게 한 120, 그러니까 120 뭐 센티미터 정도 되는 그 형광등에, 한 개 가격이 66,000원 하는데, 그거를 이제 위에 집에 보통 이 형광등, 사무실에 이렇게 형광등이 있고, 그 형광등을 저스트 형광등으로 갈아주시면 색온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연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맞아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정도의 비용을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음, 형광등을 좀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컬러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스파이더를 가지고 지금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에러 메시지가 떴나요? 봅시다. 예. 광생면서 했는데 측정해보니 뭐냐 표준색 영역이라고 나타났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다시금 표준 영역으로 교정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희한하네요. 이게 좀 에러 메시지가 좀 많이 뜨는 게 조금 그런데 아까 전에는 제가 이 전에 녹화하기 전에는 푸준색 영역으로 해서 했더니 아까 저런 또 에러 메시지가 떠서 광색역이로 바꾸어서 설정을 하라고 해서 또 광색역으로 바꿨는데 이번엔 또 예, 광색역이니 표준역으로 바꾸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톤을 교정을 이제 하도록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프로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프로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색의 영역이 있고 지금 보시는 듯이 빨간색, 뭐 노란색, 하얀색 이런 컬러의 색감을 표현하는 또 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색이 과연 컴퓨터에서 쏘아주는 파일의 컬러가 실제로 스파이더라는 어떤 측광하는 도구에 왔을 때 그 색이 그 색으로 제대로 잘 재현되고 있는가를 측광하고 그것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색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치를 시켜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니터가 어두우면 우리가 밝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렇게 밝게 하는 것처럼 프로파일은 우리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자동적으로 모니터에다가 지정해서 알려주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 제 색깔로 재현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이 프로파일, 모니터 프로파일을 잡는 개념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이렇게 제조하는 회사는 뭐 데이터 컬러라는 회사도 있고 또 지금 그 아이원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예전에는 원래 많이 썼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또 데이터 컬러라는 회사도 나타나서 이렇게 프로파일 제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니터 프로파일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모니터를 기반으로 해서 프린터 프로파일까지도 잡을 수가 있죠. 네, 자, 다 된 것 같네요. 수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마침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저장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요. 교정 미디알림이 있는데요. 보통은 1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파일을 교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매달 하는 건 사실은 좀 그것도 일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사용 안 하고 전 해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보통 1개월 혹은 뭐 3개월 정도 만에 한 번씩 정도 프로파일 교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날짜 썼고요. 예,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축하합니다. 새 프로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교정된 무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전환했을 때는 그 전에 보는 거죠. 지금 보면 색감의 차이가 좀 나네요. 피부톤 같은 경우 약간, 사실은 지금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 약간 푸른 톤이 좀 돌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비교적 프로파일을 잡고 나서 교정이 된 것처럼 보이고요. 섀도우 부분도 보면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흑백 톤도 지금 보면 약간 따뜻한 톤으로 교정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 차가운 톤에서 따뜻한 톤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교정된 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맥북 프로 HD의 톤을 살펴보면 sRGB와 어도비 RGB 이런 톤 영역을 보면 sRGB 약간 넘어가는 톤 영역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네. 아까 측정했던 부분하고 좀 많이 차이가 좀 있다는 게 조금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스파이더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사실 생 영역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델리케이트하고 매우 정확하게 맞춰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했던 결과와 지금 했던 결과가 좀 틀려져서 생 영역 부분에선 좀 표현하는 게 좀 틀려져서 그런 부분들은 좀 소프트웨어적인 아마 오류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 버튼을 누르면 끝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더스트 쪽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준 조명의 조건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ISO 규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품 소개를 눌러보면 이렇게 조명을 살 수 있는데 D50에 이런 식의 램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램프를 통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비교적 좋은 연색성과 그 다음에 좋은 연색성이 좋다는 건 결국 컬러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인화된 프린트물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컬러 좌표를 가지고 있는 형광등을 이용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제품 중에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건데 사실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조금 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이런 프린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